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스카이 태권 명인전 시간입니다. 대한태권협회와 KBS 스카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KBS 스카이 태권 명인전.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3대 명인 김영진 선수와 4대 명인 손영준 선수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그간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이용복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영철 선수와 장인지 선수가 나와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또 네. 자기의 포부도 밝혀봤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그 태권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기회에 선수들이 또 자기 자신의 그 어떤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개인의 장단점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선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대 명인 김영진 선수와 4대 명인 손영준 선수와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스튜디오에 두 분이 나란히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은 이제 지난 3대 명인, 4대 명인에 등극을 했던 분들이신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이제 팬들과 만나게 되실 텐데 우선 김영진 선수, 예. 우리 태권 팬들께 자신을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인사를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네, 절 지켜봐주는 팬들께 되게 감사히 생각하고요. 예. 제가 뭐 빠른 시합으로 빨리 이기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되게 거기에 대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좀 긴장하시는 그런 그 모습이 역력하긴 한데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아마 김영지 선수를 좋아하시는 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또 정말로 많이 기대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하고 예. 우리 특히 그 태권 매니아들이 지금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김영지 선수 별명이 태권의 등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혜성과 같은 아뜨는 사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4대 명인을 차지를 했습니다. 손영준 선수가 지금 와 계시는데 돌아온 장칼. 실제로 뵈니까 굉장히 키가 커요. 예, 이 손영준 선수는 그 현재 그 천하 태권 명인이라는 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뭐 통합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팬들께 또 인사하셔야지요. 저 방송 나왔습니다. 네. 항상 아껴주시고 질책도 많이 해주시는 팬들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까지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격려와 질책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 그 정견 발표회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두 분께서 이제 나란히 앉으셔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야기 꾸러미를 이제 펼치셔야 될 텐데 그 두 명인은 그야말로 화끈한 경기로 태권 팬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김영진 선수의 그 경기는 그야말로 저돌적이다 하는 그런 네. 표현이 적합한 경기고요. 그리고 또 손영준 선수 그 뭐 큰 체격이기 때문에 절대 경기를 뭐 지루하게 끌 수 있는 그런 또 형편도 아닙니다. 아주 네. 적극적인 공격으로 해서 재밌는 경기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김영진 선수가 지난 KBS 스카이 3대 그 명인에 등극을 했는데 네. 저는 이 김영지 선수를 만나면 꼭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지난 김종구 선수와의 경기 때 말이죠. 그야말로 화끈한 태권 경기로 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경기를 했거든요. 네, 두 사람이 친구기 때문에 네. 특별한 경기였다고 봐집니다. 그 김종구 선수와의 경기 기억하시죠? 예, 중계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많이들 재밌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김종구 선수와의 인연으로 태권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김정우 선수와 처음에 신입생으로 입학해서 만나게 예. 돼서 처음에 김정우 선수 때문에 제가 태권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그러니까 친구 사이로 만나셨군요. 예, 1학년 OT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영진 선수는 유도를 전공을 했던 학생으로 만났고 또 김정우 선수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친하게 만나시게 되셨나요? 처음에 김정은 선수가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예. 유도학과에 놀러 와가지고 저는 저희가 좀 까부는 애구나 이래갖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정은 선수가 먼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너 유도 좀 제가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도 좀 하냐고 이러면서 자기도 좀 가르쳐달라. 그런 식으로 처음에 다가와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한번
전공장에 오면 같이 한번 유도를 하자 이래갖고 전공장에 왔는데 김정은 선수가 한번 저한테 넘어가더니 너는 한번 태권 배우면 잘하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발차기 한번 보이자고 딱 이래갖고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되게 매력이 느껴서 제가 태권 하면서 흐르는 물처럼 동아리에 같이 들어가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도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마는 친구 때문에 결국 태권에 입문을 하게 됐군요. 결국 그 유도를 김정근 선수에게 가르쳐주고 김정근 선수는 태권을 가르쳐주고 이래 상부상조를 한 셈이 됐네요. 그런데 그 어떻습니까? 손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태권을 그 시작한 게 약 한 5년 6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꽤 오랜 시간을 태권을 수련을 하셨네요. 예. 태권을 이제 97년 11월에 시작했으니까 한 8년 정도 아, 그렇군요. 됐고요. 예. 처음 뭐 시작한 거는 고3 때 대학 수능 준비하면서 이제 수능 치고 나면 꼭 운동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부산 MBC에서 태권 관련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보고 아 태권을 꼭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책을 사서 보고 있다가 마침 또 진주에 태권 전수관이 있길래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무예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태권을 입문했다는 것은 뭔가 그 인연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태권 책을 또 그 당시만 해도 태권 책이라는 것이 잘 희귀했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봤고 그걸 인연으로 해서 태권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술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태권도도 있겠고 유도도 있고 뭐 쿵푸도 있고 말이죠. 상당히 많았을 텐데 특히 그 태권의 매력을 갖게 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손영준 선수는 그 태권의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접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격투기지만 상대를 해하지 않고 제압을 하는 아주 고급적이고 고전적인 무예라는 게 아주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그런 그 조금은 그 깊은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태권의 매력에 끌리게 되셨나요? 아 저는 처음에 유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태권 고유문화 그런 거 모르고요. 그냥 발차기 보고 저런 거 한번 배워보면 나 잘할 수 있겠다.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으로 매력을 느끼고 지금 하고. 그런 매력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야말로 KBS 스카이 3대 명인에 등극을 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셨습니다. 두 사람이 결국 보면은 한 사람은 좀 논리적이고 또는 그 역사성이라든지 민족성이라 이런 것에서 태권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태권이 가지고 있는 그 외형적인 그 기술에 매료돼서 했다는 그런 각각 다른 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결국 명인은 같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대개 시작할 때 그 겉모습의 매력에 흠뻑 취해서 시작을 했다가 그야말로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태권의 역사성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통을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역사 의식이 태권을 좀 더 사랑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 모두 다 지금 학생의 신분이고 앞으로도 이 태권을 전공해서 아주 크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두 선수의 이야기를 꺼내봐야 될 텐데 김용기 선수의 별명이 태권의 등용입니다만은 제가 별칭을 한번 드리고 싶다면은 전갈꼬리치기의 1인자 정도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꽤나 경기를 아주 파이팅 넘치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매력이시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계속 유도 얘기 나오는데요. 유도를 해서 그런지 시합을 오래 하면 되게 지루한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야겠다. 혼자서 급하게 하면서 시합도 빨리 이기고 질 때도 빨리 지고 이런. 그래서 지금 뭐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김영지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는 데는 그 본인이 말한 대로 이 성격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만한 그 체력이나 순발력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죠. 네. 김정구 선수 때문에 태권에 입문을 했습니다만 김정구 선수가 얻지 못했던 명인의 자리를 먼저 얻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건데요. 문영철 선수와의 경기네요.
너무 빨리 들어갔다가 좀 걸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너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기술 건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영철 선수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이야기를 쭉 풀었는데 굉장히 택견에 대한 그 자신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 김영진 선수는 택견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어떤 편이세요? 문영철이 결승 경기에 예. 진출하게 됐어요. 덧거리입니다. 덧거리인데 안짱 명인이 된 이후부터 되게 자신감 되게 많이 생겼고요. 예. 처음에 그냥 명인이 되기 전에는 택견으로 내가 명인이 한번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한번 명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시합에 되게 많은 자신감이 생겨서 요즘 발차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유도를 전공했기 때문에 발차기가 쉽진 않을 텐데 꽤나 잘해요. 예, 그런데 의식적으로 아마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선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욕구가 예. 상당히 그 발동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자, 박한철 선수와의 경기의 모습입니다. 박한철 선수도 저게- 참가거리치기 나오는데요. 제가 중계를 하면서 이게 뭔가요? 라는 그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저게 이제 그 김정구 선수가 사실은 개발한 기술인데 그것을 예. 바로 전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전갈꼬리치기. 예. 실제로 경기를 통해서 전갈꼬리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세요? 박한현 선수랑 처음 해보고 성공하고 나서부터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봐서 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 계속 쓰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요즘은 이제 전갈 꼬리치기가 잘 먹혀들지 않죠. 예, 선수들이 다 알아서 그런지 하기만 하면 많이 잡히고. 전갈꼬리치기 이후에 또 기술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요구가 또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워낙 기본적인 그 유도의 체력과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택견의 그런 것들을 잘 접목시키고 또 택견이 닫혀있는 무술이 아니고 열려있는 무술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의 변이, 발전도 꽤 잘하는 선수가 김영진 선수로 파악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김정진 선수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힘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를 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경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체중이 55kg 나갔었거든요. 그렇게. 예, 지금 많이 뿌른 건데요. 예. 그래서 체력이 뒷받침 해준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네. 시합을 오래 끄면 내가 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자신 있는 거를 먼저 기술 걸어보고 네. 안 되면 D를 걸어야겠다 이걸 그냥 생각하고요. 몸이 네. 그냥 가는 대로 그냥 한번 처음에 그렇게 먼저 기술을 걸어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선수가 김영진 선수로군요. 예, 지금 김영준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무하마드 알리의 말이 생각나는데요. 네. 무하마드 알리가 이 철권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강적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어릴 때는 겁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공포감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김영진 선수는 자기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을 해서 네. 힘이 있을 때 승부를 내자 하는 이런 작전을 썼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몸으로 배웠던 기술을 실제로 많은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 선수가 더 어려움을 느끼는 선수의 스타일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영진 선수가 이렇게 멋진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경기를 하면서 이런 것은 내가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건 어떤 겁니까? 경기를 하면서 뭐 지금까지는 거리 기술을 빠르게 시합을 운영했는데요. 딴죽수 말이죠. 예, 딴죽수 예. 운영했는데 이제부터 지금 발차기를 많이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제 딴죽수보다 이제 발차기로 승부를 내는 그런 경기를 많이 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장희재 선수가 했던 이야기와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도 선수 출신이라는 공통점과 또 그 지향점의 공통점 이런 네. 것이 발견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영진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4대 명인 손영준 선수. 사실은 천하명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더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자신감도 함께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신감보다는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부담감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위나 아니면 선후배들께서 항상 뭐 명인이라느니 고수라느니 이름보다는 부를 때 그런 타이틀을 붙여서 불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자신감보다는 부담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보통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 친구들이 어이 명인, 어이 고수 뭐 이런 식으로 예, 호칭을 하나요? 예, 아, 그럴 때 좀 부담스럽다. 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별칭을 돌아온 장칼이라고 이렇게 예. 했지 않습니까? 이 장칼이라는 분은 실제로 조선 만렵에 키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발따기를 잘하는 명수로서 알려져서 네. 이 서울 장안, 옛날에는 장안이랬죠. 이 그렇습니다. 장안에서 아주 유명한 그 태권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손영준 선수가 그 장칼 선수와 그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장칼이라고 했는데 이 장칼이 1년 가까이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나타났다. 이래서 이 돌아온 장칼, 그러니까 이 돌아온 장고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이미지로 예. 아마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오랜 부상을 겪고 나서 이제 오래간만에 출장했던 경기. 그 대회가 4대 KBS 스카이 태권 명인전이었는데 내가 우승까지 할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우승까지는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고요. 네. 매 시합을 뛰기 전에 제 스스로 목표를 삼는 게 있는데 작년 시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력이 약해서 체력을 목표로 이렇게 시합을 준비를 했었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력보다는 이제 1년 가까이 쉬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을 목표로 시합을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해서 네. 이렇게 다른 선수보다 워낙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제 힘을 이용한 공격도 좋았고. 이제 조금 전에도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상대 선수가 이뭐 정말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밀어붙이니까 그냥 떨어지는데요. 이런 아주 좋은 이 실체 조건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마 손영준 선수를 이길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급하긴 합니다만은 많은 태권 팬들이 이제 손영준 선수의 1인 독주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나요? 여전히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리고 부족한 점, 그다음에 항상 시합을 모니터링하면서 모자란 점을 보완해 나가려고 노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 손영준 선수는 굉장히 분석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선수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지난번 결승전 경기를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장인재 선수가 굉장히 그 주의 깊게 플레이를 하고요. 예. 또 아주 그 두뇌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체격이 큰 손영준 선수가 거의 못지않게 아주 두뇌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역시 그 학구적인 그런 자기의 예. 심성이나 또 현재 입장이 경기에서도 잘 반영되고 네.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대학원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 또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그 실제 태권 선수로서의 본인과 예. 또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의 본인 어떤 모습이 더 자신에게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공부하는 모습보다는 그 태권을 좋아하고 태권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제 모습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선수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은 태권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모님들께서 좀 반대가 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손영준 선수는 그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이제 태권을 할 때는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가 보구나 이러시다가 이제 전국 대회 이제 체급 대회에서 우승하고 이러니까 예.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루에 새벽에 가서 2시간 하고 저녁 때 가서 막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얘가 운동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예. 아버지께서 운동 선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운동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니까 반대를 많이 하시다가 지금 뭐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뭐 같이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예. 제가 안 보면은 막 녹화도 해가지고 야 이번에는 시합 때 뭐 이런 게 잘못됐더라 뭐 이렇게 응원까지 해주시고 예. 그러십니다. 아버지가 제가 한번 뵀는데요. 예. 아주 이 체격이 아주 그 거인 가까운 그런 분이거든요. 올해 아마 64, 5 되시는 분인데 그 씨름 선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셨군요. 아주 좋은 체격을 가지고 예. 계십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태권을 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걸로 제가 여겨지거든요. 예. 뭐 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아버지하고 레슬링하면 맨날 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아마 지금 뭐 TV에 나와서 또 명인도 했고 네. 아마 지금 천하명인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는 이제 응원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을 해볼 때 저렇게 튼튼하고 큰 그리고 또 아주 태권을 잘하는 아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뭐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미혼이시죠? 예. 오늘 방송 나가고 나서 굉장히 또 여성 팬들로부터 많은 또 사랑을 얻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느낌이 좀 오는데 우리 김영준 선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명인이 되고 나서와 되기 전 내가 어떤 게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태권을 하면서 이제 시합을 운영하는 데서 자신감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네. 예, 시합 옛날 명인 되기 전에는 자신감이 얼마 없었거든요. 네. 근데 명인 되고 나서 이제 시합에 대한 긴장감도 많이 줄었고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천정에 지금 대본을 놓고 지금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천정을 바라보시는데 아마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구 선수와의 경기 아마 이 경기를 팬들께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친구와의 경기 직전에 좋은 경기를 하자라고 약속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냥 우승 상관없이 그냥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 다하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경기에 처음 임했어요. 그런데 친구 김정구 선수는 지금 군대에 있으면서 네. 휴가를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김정구 선수가 내가 이기고 돌아가자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그냥 없었고요. 최선을 다하자. 둘이. 예. 김정구 선수가 아주 카메라까지 의식하면서 예. 이날 파이팅을 보여줬거든요. 일승일패를 지금 서로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이 두 선수들이 태권을 아주 뭐 살벌하게 이 승부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즐기면서 정말 네. 아주 이 게임 자체에 대한 어떤 기분 이런 네. 것을 느끼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구 선수가 김영진 선수를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영진 선수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경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거든요. 예. 김정은 선수가 저를 처음부터 품밟기부터 지금까지 다 가르쳤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구 선수랑 겨루기를 하게 되면 발차기가 되게 무섭고요. 예, 그렇죠. 지금은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김정은 선수 군대에 있고 저는 계속 시합도 나가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하면 제가 이기지 않나 싶습니다. 예, 경기 감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김정구 선수가 이 군 생활을 하면서 경기와 좀 유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김승준 선수는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게 해서 지금은 또 정말 본인 말대로 붙어보면은 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정우 선수와의 경기 아쉽게도 지긴 했습니다만 친구를 바라보면서 깊게 포옹을 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와 김영진 선수. 이때 아마 제가 경기 중계를 하면서 굉장히 그 따뜻한 친구의 우정 그리고 이제 그 남자로서의 진한 매력을 느꼈던 한 판이 아니었는가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우리 김영진 선수가 유도로 시작했지만 태권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체성에 좀 혼란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도 가져보는데 어떤 느낌으로 태권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태권이란 것이 나한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냥 품밟기를 하는 거 보면 그냥 춤추듯이 막 저게 장난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혼자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품밟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라가지고요. 네. 김정은 나 이거 못 배우겠다고 힘들고 이거 이상하다고 막 처음에 이렇게 그냥 김정과 제가 자존심 센 걸 알고요. 막 예. 자존심을 막 건드렸군요? 긁으면서 예. 건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날 못 따라온다고 막 이러면서 건드려갖고 제가 계속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아마 좀 그 김정우 선수가 김영진 선수를 알아보고 좀 끌어당긴 것이 아닌가 그런 예,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요즘 이제 태권을 하면서 또 유도하고 이렇게 유도를 또 유도 이렇게 전공을 하니까 네. 그걸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그래요. 같은데.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말이죠. 네, 헷갈리는 경우가 지금 제가 4학년이라서 심판 교육을 받거든요. 예. 심판 지금 2급 자격증 시험을 지금 합격하고요. 있는데 심판을 볼 때 태권 같은 경우에는 심판 딱 볼 때 멈춰 하는 선언이 멈춰라 이거거든요. 근데 유도는 그쳐예요. 예. 유도 심판 볼 때 제가 유도 그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멈춰 이러니까 그 교수님들이랑 선배들이 너 택견하지 말라고 심판 볼 때 많이 해서 많이 그런 얘기. 예. 그러니까 심판 볼 때만큼은 택견하지 마라 예. 이렇게 예. 말씀하신 거죠. 예, 다 알고 계셔가지고요. 택견하는지.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본인이 판단을 해보시면은 유도와 택견 어느 쪽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시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택견에 많이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발차기에 대한 매력이 처음에 시작한 것도 그것 때문이지만 지금 제가 명인이 되었지만 택견 발차기를 아직 정확히 못하거든요. 네. 예, 거기에 대한 되게 매력. 또 이런 점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유도는 지금 굉장히 그 세계화되어 있어가지고 잘하는 선수도 많지 않습니까? 네. 선수층도 두텁고요. 용인대만 하더라도 지금 유도로서 이 금메달을 딴 국제적인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비해서 택견은 이 선수층이 얕기 때문에 김영진 선수처럼 소질 있는 선수들이 아주 크게 대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택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좀 더 택견의 매력을 네.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뭐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유도로 간두게 된 이유가 제가 체중 불어서 그렇거든요. 아, 택견은 무제한 시합이 많아가지고요. 예. 거기에 대한 저의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인도 되고 네. 그런 기회가 많았었죠.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유도를 같이 했던 친구들은 좀 서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택견 팬들께서는 이 김영진 선수의 이런 마음이 앞으로 택견의 발전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손영준 선수가 등장을 함으로써 글쎄요 장희지 선수가 우승을 함으로써 택견판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다면은 손영준 선수의 등장은 그야말로 택견의 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효과를 또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손영준 선수가 없는 기회에 많은 선수들이 군웅할 그 시대를 전개했었는데요. 네. 손영준 선수는 이미 천하명인과 또 최고수라는 두 개의 타이틀을 다 함께 가졌던 아주 유일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수가 1년 동안 자리에 없다가 다시 나타났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선수가 손영준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꽤나 많이 훈련을 하고 또 뒤에서 쫓아올 텐데 네. 그런 것에 대한 자신의 그 자신만의 준비 그리고 대응법 가지고 계시나요? 시합 전에는 이제 저희 관장님께서 이제 항상 시합 때 비디오 촬영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상대가 어떤 기술을 잘 쓰는지 그에 대한 대응책을 연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자, 지금 문영철 선수와의 경기. 야, 지금은 목을 거의 이제 한 바퀴 돌리면서 말이죠. 잡아당기는 모습인데 이게 아마 4강 경기가 아니었나 기억을 예,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문영철 선수가 이번 이 대회에서 사실 이 손영준 선수의 대결이 과연 그 승리로 될 것인가 네. 그것이 이제 문영철 선수 시대를 열 것인가 아니면 손영준 선수가 새롭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하나의 가름이 되었는데요. 예. 여기 이 경기에서 손영준 선수가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의 미리 보는 결승 경기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중계를 봤는데 지금 한 판을 또 따내는 문영철 선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1대1로 지금 이제 무승부 상태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예. 이 당시 느낌이 어떠셨어요? 넘어지면서. 손영준 선수를 넘어뜨렸습니다. 원점이다. 원점이다. 운동을 예. 너무 안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예, 그 운동을 안 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감각이 예전 같지 않구나. 아하. 예. 그 감각이 참 빨리 안 오는구나. 사실은 그 전체적인 시합 중에서 문영철 선수와의 시합이 가장 감각이 많이 돌아온 시합입니다. 네. 가장 재미있는 시합이었고요.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이미 4강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페이스라면은 충분히 내가 명인까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감각을 갖고 계셨을 텐데 워낙 강한 상대와의 4강 경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켠의 두려움도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두려움은 늘 가지고 시합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또 보통 한 4강이나 8강 정도 가면은 제가 명인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제 생각을 머릿속에 놓고 몸을 풀거나 워밍업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은 그 당시 시합 자체를 완전히 망쳐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시합 당시에는 그 시합 자체에만 충실할 수 있게 네. 시합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문영주 선수가 이 격기를 받았을 때 이 승부를 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도 왔었죠. 보통 격기 상황에서는 제 나름대로 그 상대의 그런 어떠한 자세에 따라서 쓰는 격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쓰면은 왠지 이길 수 있겠다 하는 네. 감각이나 느낌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경기가 1대1 상황에서 격기로 그렇습니다. 승패가 나눴기 때문에 좀 화려하게 이겨서 이제 결승에 진출을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은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오랜 그 부상에서 오는 감각 그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솔직히 그 사회 명인전 같은 경우에는 16강이나 8강 경기에서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아하. 감각 자체가 전혀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4강 들어가서 문영철 선수가 워낙 또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잘하시는 분하고 또 시합을 하게 되니까 이게 머리 끝부터 막 찌릿찌릿하면서 감각이 네. 대사를 하는 게 이게 제가 태권하는 이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임했습니다. 그 보통 영화를 보면은 고수는 고수를 만나야 그 본능이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경기라는 것은 물론 태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상대에게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자극을 통해서 그 개인이 발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네. 이 서로 이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 관계라는 것이 바로 그런 점에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문영철 선수와 장희재 선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좀 했잖아요. TV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이 많이 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김영진 선수와 손영준 선수는 TV 중계를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먼저 김영진 선수가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예, TV 중계를 하면서 그냥 TV에 나온다는 이유 하나로요. 예. 상대적으로 그냥 태권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다 늘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TV 나오게 되면 어떻게든 멋있는 기술로 넘길까 이런 생각하면서 정갈 꼬리치기도 한번 해보고 예. 안 되는 기술도 한번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실력만 지금 그 마음 속에는 TV에서 더 멋있는 기술을 예.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았네요. 그러니까 정갈 꼬리치기가 결국은 TV 방송용으로 개발이 된 것 예. 같고 또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행에서 박한철 선수에게 정갈꼬리치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예. 그 다음 경기에서 또 그걸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말 아주 멋있고 거기에서 태권의 매력을 느꼈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선수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러한 좋은 특기가 예. 태권을 상당하게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좋은 기능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손영준 선수는 TV가 중계되면서 아마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알아보실 텐데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 알아보게 되면 좀 쑥스럽고 그렇잖아요. 어떤 느낌을 갖게 되던가요? 부담스러운 느낌 제일 먼저 들고요. 오늘 부담스럽다는 말씀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좋아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뭐 우선은 저 문영철 선수 같이 뭐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알아보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뭐 선후배님들이나 교수님들께서 너 TV 나오더라 예.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TV 나오기는 나오는구나 예. 그런 생각하면서 좀 으쓱한 느낌도 많습니다. 아마 그런 느낌이 더 좋은 경기를 해야겠다는 느낌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예. 손영준 선수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지난번 네. 4대 명인전에 한 번 출전을 해서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나 문영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명인전 앞에 우리가 워밍업처럼 했던 최고수전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줄기차게 예. 계속 4강전 이상에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고 김영진 그렇습니다. 선수 마찬가지고 장희재 예. 선수도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유명하게 된 네. 그런 셈이죠. 우리 김영진 선수는 우리 손영준 선수에 비해서 더 많이 유명해졌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뭐 아시는 분들이 반응을 또 보일 텐데요. 예, 저도 명의 되고 나서요. 그냥 선배들이 장난으로 뭐 예. 유도 전공 시간에 저희는 기말고사를 뭐 그거 유도 시합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예, 시합 뛰면 태권 명인 막 이러면서 응원을 해주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많이 알아봐주고요. 예. 지금 이제 문영철 선수와 김영준 선수가 지금
이 승리를 거두는 김정진 선수 모습이 보이죠. 문영철 선수라고 하면은 학교 선배일 뿐 아니라 나이도 상당히 그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스승과 다름없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저렇게 이제 이겼을 때 그 기분이 어땠었어요? 기분이 진짜 한번 우승까지 해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딱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큰 산을 넘게 되면 다음 산은 더 쉬워지는 거죠. 예. 지금 보세요. 문영철 선수를 이겼을 때 아마 김정진 선수 마음속에는 이제 그 큰 선배도 이겼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각오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주덕 선수와의 경기인데 결승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말이죠. 박주덕 선수도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와서 김영진 선수와의 경기 참 재밌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막상막하의 비김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저런 모습을 보였죠. 표정 보세요. 아주 그 호전적이지만 집중력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그 김정진 선수 모습을 봤다면 참 대견스럽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렇게 아주 튼튼한 아들을 뒀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같이 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김영지 선수의 회목치기. 참여자는 또 김영지 선수가 뒷회목을 치면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주덕 선수와 경기를 해보니까 박주덕 선수에게는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예, 박주덕 관장님이랑 시합을 처음에 하기 전에 연습 게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같은 그러셨군요. 전수관에서 계속 연습도 많이 해봤는데 딱 결승에 붙고 나서 발을 차면 안 되겠구나 많이 잡혔었거든요. 그래 그 생각으로 이제 거리 기술에 승부를 걸자 이러면서 그렇게 임하게 됐습니다. 유도를 했기 때문에 딴족수에 좀 더 유리한 모습들도 사실은 있지 않나요? 예, 유리한 모습도 있는데요. 불리한 모습도 있는데 왜냐하면 유도를 했기 때문에 자꾸 손 같은 거 오면 옷을 잡게 되고요. 예, 아니면 손목을 잡고 기술을 걸게 되고 유도 기술이 몸에 배겨 있어가지고요. 뭐 상대가 앞으로 오게 되면 그 기술 받아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기술이 아직까지도 조금씩 나타나고 넘어질 때도 손을 짚는 버릇이 아직 있습니다. 네. 태권에서는 낙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도에서는 낙법을 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낙법을 치려고 손을 짚어버리면 져버리니까 손해를 보죠. 그러나 김영진 선수의 모습을 보면은 유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자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가지고 크게 반칙을 많이 하지 않고 또 실수를 많이 하지 않은 편이었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태권 명인에 등극하는 모습이고 박주덕 관장도 이제 인사를 보내면서 후배의 우승을 또 같이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마 이때의 기분은 보통의 기분과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겠죠? 네. 한번 이 명예의 자리가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에 되게 감사하고 부모님이 제 시합을 막 녹화해가지고 저한테 보라고 이러면서 맨날 보여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되게 감사하고 이 부모님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아들의 후원자로서의 어떤 그런 트레이너 역할까지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저도 제 아들을 그 태권 선수로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집사람은 그 애가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이 태권 같은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를 했을 때 다른 경기에 비해 가지고는 부상률이 적고 아주 또 굉장히 살벌하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선수들의 부모님들도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 태권 선수로서 나가는 것을 그다지 그렇게 큰 반대는 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공부와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선영준 선수의 예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공부를 같이 하면서 지금 태권 전문 선수로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태권을 같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태권과 제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태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태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뭐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경기 기억나시나요? 선영준 선수와 장인재 선수의 결승 경기인데
제가 받은 느낌은 장인재 선수가 워낙 견고한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마지막 경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게 될 때는 손영준 선수가 워낙 체격적으로 우세하고 또 기술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선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무난히 이기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의외로 사실상 좀 고전을 네.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죠. 발로 얼굴도 한 대 맞고 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죠. 실제로 장인재 선수와 경기를 했던 손영준 선수에게 묻고 싶어요. 이날 경기 초반에 1대1이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1대1이 되고 나니까 더 재밌게 되어 가는구나. 더 남은 힘까지 다 짜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둘째 판을 이제 내주게 될 때 사실은 이제 저는 저렇게 밑을 쳐가지고 이제 장인재 선수가 발을 차면은 다시 밑을 걸려고 작전을 썼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장인재 선수가 들어오게 돼가지고 제가 뭐 한 판을 내주게 됐는데 사실은 장인재 선수와 제 시합이 공식전에서 처음이었거든요. 공식전이고 뭐 뒤에 뭐 비공식적이나 처음 경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도 되고 스타일을 전혀 모르니까 또 비디오로 보는 거와 직접 붙는 게 직접 맞닥뜨려 보는 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면서 했습니다. 결국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쉬었다가 나와서 또다시 제4대 명인에 오르는 그런 손영준 선수 모습 아주 잘 봤습니다. 본인은 오늘 계속해서 부담 갔던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멋진 경기를 했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부담 없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 앉아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스튜디오가 꽉 차는 느낌이 드는데 그 두 분께서 경기를 직접 같이 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때 그 두 분은 그 김영진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이죠. 키가 큰 선수와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던 경기로 제가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마 김영진 선수로서는 지금까지 붙어본 어느 선수보다도 가장 견고한 선수, 네. 무거운 선수, 키가 큰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감이 좀 달랐죠. 네. 처음에 딱 인사를 하고 나서요. 되게 크구나. 이렇게 맞서보니까 크구나. 김정은 선수한테 들었거든요. 좀 크게 느껴진다. 딱 이렇게 느꼈거든요. 딱 처음에 딱 첫 판 하고 나서 얘 할만한데 이 생각했는데요. 역시 두 판째에서 크다는 걸 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할만한데 정도의 느낌을 받았으면은 그 앞으로 경기를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손영준 선수가 느끼시기에 김영진 선수는 어떤 선수였습니까? 시합 전에 보통 김영진 선수는 저돌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저돌적인 모습에 비춰가지고 이제 상대의 기술을 받아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막상 시합에 들어가니까 저돌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상당히 좀 풀어나가는데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 첫 판에 먼저 김영진 선수가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예. 이때 이겼는데 기분 되게 좋고요. 그래 다음 판은 한번 이겨서 한번 이제 천하명인 한번 꺾어보자 이 생각했는데 그 다음 판에 그렇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판을 먼저 땄던 것이 아마 더 큰 부담감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기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심리적으로 달라지게 되죠. 네. 만약에 첫 판을 지고 시작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만약에 졌다면 제가 완전 방어 체제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자, 두 번째 판인데 손영준 선수가 느끼기에는 이 김영진 선수가 수비를 하더라라고 느꼈다는데 경기를 통해서 좀 보죠. 네. 경기를 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 나온 손영준 선수 응격결에 한 판을 빼앗겼습니다만은 이번 판이 지금 현재 장면이 바로 이 수비로 느껴지겠죠. 공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느 때의 김영진 선수 모습이라면은 저럴 때 한 5번의 단축수가 들어갔을 텐데요.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 상대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때 손영준 선수가 큰 기술을 걸지 않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기술로 이기려고 생각을 하셨나요? 왼쪽에 키가 큰 손영준. 저 김영진 선수가 유도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심 자체가 안정적이거든요. 예. 중심을 우선은 흐트러 놓고 뒷해목치기나 그러니까 회목치기 종류로 앞으로 당기거나 그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승부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판에도 1회전도 회목치기를 하다가 대치기를 당한 거고요. 네. 결국 유도 기술에 조금 공포감을 좀 가지고 있었구만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손영준 선수와 김영진 선수의 경기 계속 이제 견제를 하다가 큰 기술을 두 선수 모두 걸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 저는 저 경기를 그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예. 손영준 선수가 좀 지치긴 했지만 김영진 선수에게 좀 더 적극적인 공격을 했었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손영준 선수 봤을 때 내가 좀 더 저때 좀 더 그 적극적인 공세를 취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들잖아요. 네, 조금 많이 소극적으로 경기를 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조금 그 감각의 문제가 많이 노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위험한 순간을 여러 번 넘기고 김영진 선수도 사실 이런 장면은 충분히 공격의 기회가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 넘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니까 좀 아쉽죠? 네, 기술 보니까 되게 아쉽네. 기술. 전에처럼 자기 하는 스타일대로 했었으면 저럴 때 사실 승부가 자기에게 올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판단해 보기에는 자기 스타일을 좀 조심하는 바람에 오히려 중심을 먼저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생각도 진짜 두 번째 판을 원래 좀 천천히 해서 받아치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이거 있으니까 천천히 하자 이 생각했는데 기술을 걸다가 또 당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계속 밀어붙였더라면은 더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두 선수가 다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적극성을 띠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선수들 경기에 있어서는요. 네. 근데 서로가 이제 조금 소극적이었던 점이 좀 아쉬웠고요. 천하명인의 대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경기는 명인과 천하명인의 경기. 그야말로 지금 현존하는 택견 명인들끼리의 경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 명인과 현 천하명인의 대결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두 선수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는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저렇게 소극적이 되고 말았죠. 자, 지금 들어맺히려고 했던 상황이었나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순간적으로. 예, 순간적으로 손이 오길래 그걸 잡아서 내치려고 한. 결국 반칙으로 지금 현재 주의도 받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유도 선수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거죠. 예, 그냥 동물적으로 그냥 손이 오면 받아서 치려고 자꾸 그런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태권도 선수들은 급하면은 넌질러 차야 되는데 고든발주로 차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격기를 받고 그것 때문에 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손영준 선수께서는 그야말로 택견으로 시작을 하신 셈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뭐 태권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군가나 그렇죠. 하는 거고요. 제대로 제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운동은 태권이 처음입니다. 네. 결국 손영준 선수가 결승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서 옆에 있는 김영지 선수에게 이겼는데 다시 한번 경기를 하라고 한다면은 결과는 좀 미지수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 두 선수가 첫 번에 이렇게 선수로서 부딪혀 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시 이런 기회가 곧 다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선수가 다 유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선전을 뚫고 아마 결승전에서 맞붙을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네. 그 두 선수께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상대방 선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에게 좀 좋은 말도 좋고 아니면 좋지 않은 말도 좋습니다. 먼저 김영진 선수가 손영준 선수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예. 손영준 선수는 되게 등치가 크면 저는 되게 동작이 느리고 발차기도 되게 느릴 줄 알았는데 거기에 비해 진짜 동작이 빠르고요. 순발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손영준 선수는요?
아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 그 힘과 그다음에 좋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반면에 아직은 그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나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열세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그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팬들께 한 말씀씩 간략하게 부탁을 좀 드려보지요. 예. 이제 곧 있으면 1월이나 12월에 또 시합이 있는데요.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손흥준 선수는 어떤 각오를 또 갖고 계십니까? 올 12월에 있을 천하 태권 명인전에서 2연패를 해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든든한 이야기로 오늘 그 마무리를 짓고 있는 두 선수의 모습입니다. 3대 천하명인 김영진 선수와 4대 명인 손흥준 선수와 경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네, 이 두 선수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이고 네. 문영철 선수보다도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대주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진 선수와 손흥준 선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대한태권협회와 KBS 스카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KBS 스카이 태권 명인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4대 명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태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가 가끔씩 있어서 선수들이 또 좀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2005년도 KBS 스카이 태권 명인전은 이제 끝이 났고 앞으로 계속되는 대통령기 대회 그리고 12월에 있을 천하명인전 경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KBS 스카이 태권 명인전에도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태권에 대한 사랑,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용복 해설위원, 캐스터 강준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